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말들을 정리해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 최영일입니다. 좋은 말. 네, 저 말띠니까. 원래 이 노래가 깔리면은 보통 정우성 씨가 이 말을 타고 말에 거꾸로 앉아서 달리면서 총을 한 바퀴 돌리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네. 시사평론계에 정우성으로 제가 오늘만. 아니요. 거기서 보시면 네. 송강호 씨가 이상한이잖아요. 오토바이 타잖아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네. 송강호 역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상한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좀 도둑 맞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바쁘게 보냈어요. 여느 목요일과 다르지 않게.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은 또 다 돌아가니까 네. 요즘에 이 방송 자가격리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남일인 척했나요? 네네. 사실 우리 최영일 선생님하고 저는 일주일에 3번씩은 만나는 사이인데 조금 있다가 연결할 우리 썬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오늘 말말말은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1년 동안 회자된 다양한 말들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의료계에서 찾아봤습니다. 덕분에와 의사 면허증 불태우겠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도 올해 긍정적인 말로 네네. 덕분에를 선택하셨는데 예. 이건 일단 뭔지 연상은 돼요.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이니까 네. 이제 덕분에를 저는 올해 가장 포지티브한 워스로 뽑아봤는데 손 위에 촛불 마크 맞죠? 이게 수어죠. 네. 수어. 우리가 이 올해 정말 많이 보게 된 게 저는 이제 수화로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정말 많이 알게 됐죠.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 오전 또 오후 2시 이 질병관리 방역 당국에서 그날의 브리핑을 매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수어로 이제 통역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방송국에서 또 많이 뵙는 분들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 수화로 이 손바닥 위에 우리가 엄지척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모습. 누구누구 덕분에. 우선 가장 먼저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호사분들 정말 이 콧등이 마스크 때문에 다 벗겨지고 정말 피부가 안타까웠어요. 네네. 네. 또 이제 방호복을 이제 레벨 D 입고 계시니까 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루 종일 검역에 또 이제 방역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덕분에 챌린지를 했는데 덕분에의 반대로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때문에예요.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 똑같이 삼음절인데 네. 의미가 극과 극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의료진 덕분에와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건 뭐냐면 책임을 덮어 씌우는 발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덕분에와 때문에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국민들,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코로나19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반면에 우리를 감동시킨 의료진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우리를 완전 뿔나게 했던 의사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말이죠? 이게 바로 의사 면허를 불태우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의사협회 회장인 최대집 회장이 8월에 의료계의 이 일명 총파업이 아니라 이제 진료 거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의대생들도 거기 동참했다가 지금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다 이제 이 의사 영업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을 내겠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화가 나신 것 같기도 지금 해요. 한 이제 2,8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의료 인력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년에.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상당히 이제 분노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용서가 따라와요.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근데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시험 보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정부는 안 된다. 구제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구제책이 연초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의사 면허증 불태우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네. 13만 의사 면허증을 청와대 앞에 모아서 불태우겠다 그랬는데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를 태운다고 네. 가족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재발급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면허 재발급 받는데 2,000원이 든다. 2,000원밖에 안 된다니.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문자로 그래서 화나신 분들이 문자 네네. 많이 주셨어요. 깨시미님이 그러니까 공공의료 확대해 주세요. 아니 툭하면 그러니까 의료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사시험 한 해 안 본다고 이렇게 의료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 공공의료 확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9212님이 우린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네. 이렇게 화났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론을 어떻게 이제 좀 전환시킬 것인가가 의료계 또 우리 이제 의대생 또 정부의 이제 역할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왜 그러면 그 의료계는 파업했나 이것도 중요하죠. 네. 파업에 코로나 와중에 의료계가 파업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했던 건데 화도 났고 지금 그럴 때냐. 그리고 이제 그때 의사협회가 4가지를 걸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재시험에 기회를 주는 이유도 역시 코로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운 거죠. 의료계에서는 저도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의사분들은 이게 뭔가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비판받는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인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한 절반은 납득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체감된 것은 의사들이 이거 자기 직업적인 영역의 밥그릇 싸움 아닌가? 왜 일이 터졌냐면 공공의대 신설한다. 공공의료 인력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뭐 얼마 정도 더 뽑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거 다 지금 정부가 철회한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년 1월에 그러면 구제된 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 말로 가볼게요. 소설을 쓰시네. 네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분리해서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1년 딱 됐습니다. 1년을 네. 꽉 채웠어요. 꽉꽉 채운 만 1년이네요. 진짜. 근데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신 애는 이건 검찰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의원을 상대로 한 말이죠.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추 장관이 등장하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자리에서 항상 아들의 이 군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듣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아들 관련 수사를 하던 이 서울의 한 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이 됐네요. 이거 보훈 인사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 추 장관이 또 경로했습니다. 이때 소설을 쓰시네. 마이크는 켜져 있었고 이건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혼잣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튀어나온 게 한국 소설가 협회에서 소설을 사과라고 비하했다. 성명을 네, 소설을 발표했죠. 비하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소설 쓰신 애는 참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올해 언론에도 수많은 소설이 횡행하여 저는 참 올 1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보도 시사 영역에도 이 팩트와 픽션은 이제 가상의 영역이죠. 네. 상상의 영역인데 그 사이에 팩션이라고 부르는 드라마도 있어요. 팩트와 픽션을 섞은. 그런데 소설이 참 많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쓰시네. 네, 저도 그 발언 기억나는데요. 속마음은 속마음인데 좀 크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연극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독백을 크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방백이죠. 방백. 관객을 그렇지. 들으라고 하는 속마음은 방백이니까. 상대는 듣지 못하고. 그렇죠. 속마음을 되게 크게 말하셨던 그 기억이 이거 봐라.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대사. 제가 고른 말도 있어요. 아까 손민정 작가가 저한테 네. 박연미가 고른 올해 한마디 뭐예요? 골라주세요 했어요. 저는 의원님의 정의도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잘 골랐네요. 이게 오늘 이제 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어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네. 이 지난 바로 가을에 국감장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 나하고 오랫동안 잘 알아온 사이 아니냐? 맞다. 전에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느냐? 네. 근데 요즘엔 당신에 대해서 난 의심이 든다. 했더니 그 선택적 의심 아니냐. 예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사실은 하루 종일 이제 작심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요 날 대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혼신의 연기를 하고 한 번에 찰떡같이 윤석열 총장인 거 알아들으셨으면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감쪽 같죠. 검찰총장감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그 모사도 연기 대상 했는데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연기 대상 드리고 싶습니다. TBS에서 제가 트로피를 드릴 권한은 없지만. 제가 옆구리를 한번 2번 찔러서 칭찬받고요. 그래서 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악연이라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될지 인연. 몰랐던 네. 오랜 인연.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연수원 동기이고 형 동생 했던 맞아요. 굉장히 절친한 사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가수 이적 씨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는 노래가 명곡이죠. 떠오르기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앞날 제가 전망해 드릴게요. 이게 네. 검찰개혁 첫 번째 격돌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 이때는 윤 총장이 조금 먼저 총장으로 취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어 네. 인사청문회 날 밤에 부인이 기소되어 어찌 보면 검찰총장에서 먼저 선공을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순서는 그랬고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이제 정경심 교수 12월 연말에 1년 3개월에 거친 재판 끝에 1심 판결 중형으로 받았는데 2심도 남아있죠. 또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남아있죠.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올 1월 2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2기를 맡은 장관으로 등장해서 이번에는 선공을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했어요. 수사 지휘권도 2번 발동했고 직무 배제도 명령을 했고 그리고 징계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행정법원에서 2번 윤석열 총장을 살려줬다. 그럼 내년에 이제 3기로 들어와서 또 선수가 바뀌어서 이 새로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외나무다리 아니에요. 이젠 법무부 장관 혼자 싸우지 않아요. 네.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봄에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존재. 이제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에 뭐 벌써 이 내일 예상하는 신문들에는 뭐 경찰이 막강해졌다 그러는데 아주 막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6대 주요 수사는 검찰이 계속해요. 근데 지금 여당 범여권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다 빼앗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검찰청을 네. 공소청으로 바꾸자 이야기가 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또는 이제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 행정법원의 판결 문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낸 네. 그 가처분 신청 가지고 본안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거 맞아요. 못하게 하자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다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개선점이 있긴 있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방지법 이름이 이러면 이제 국민들의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이 너무 특정한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또 슬기롭게 잘 이걸 피해갈지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법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과 설득하고 소통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통과된 법,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에 시행되고 공수처 출범하고 이렇게 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는데 유념하지 않겠는가. 전 또 두 사람이 그래도 만나서 네. 소통하는 과정은 거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내년 전국도 뜨겁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른 말은 아닌데요. 네. 이 두 번째 말 코너에서 올해 잊을 수 없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연일 질타를 받았던 아파트가 빵이라면. 이거 기억하실 텐데 이거 좀 안타깝긴 해요. 진의가 그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본 뜻은 좋은 뜻이죠. 한탄이죠. 한탄. 국민들의 어떤 그 무주택 서민들의 그 심정을 좀 건드리는 표현이어서 굉장히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다. 네. 많이 올랐다 그랬더니 이제 이 퍼센트가 서로 이제 국가는 정부 통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하고 시중은행 통계가 시세 통계냐 네. 이걸 이제 차이 가지고 격돌이 이제 야당 의원과 있었고 흐름이 쭉 가다가 부동산 잡을 수 있다 계속 이제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연 후반에 힘들어지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제가 만들 텐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어이없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야당은 네.
저런 말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뚜아네트라는 별명이 등장했죠.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여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등장한 거예요. 맞아요.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보시면 좀 격앙돼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당장 내가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그래서 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내정자 이제 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청문회에서도 또 이제 이 구설이 설화가 있었죠. 있었죠. 네. 이 국토부가 관장하는 어떤 집이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김현미 장관처럼 말을 해도 굉장히 그 질타를 받았단 말이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앞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갈 길이 아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현미 장관이 참 오래 재임하면서 24차례라고 언론이 보도한 이제 대책들을 계속 냈는데 결국은 이임하면서 웃으면서 떠났는데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매듭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하고 나왔어요. 네. 이 김현미 장관의 가장 핵심 슬로건을 뽑는다면 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번 정부의 일관된 기조예요. 네. 집은 사고 팔아서 투기해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하는 이게 자산의 재테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거하고 살고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근데 뭐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내 집이 오르길 바라지 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집을 쉽게 사길 바라지 집 사기 어렵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서 네. 공급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해결될 텐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좀 빵과 아파트는 다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큰 교훈이에요. 빵과 아파트는 다르다. 세 번째로 미국 뉴스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뭐 시간 없으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메리카 is 사이좋게 back. 네,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번째. 이번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중문화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그리고 테스 형. 무슨 얘기죠? 방준호 4번 불렸어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국제영화상. 국제영화상이 옛날에 외국어 영화상이었는데 네. 외국어 영화상 하나만 타도 쾌거다 그랬는데 외국어 영화 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탔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 1인치라는 것은 우리가 브라운관 선전에도 옛날 요새 브라운관이 아니구나 텔레비전이. 아 형. 네, 아유 정말 쏘리.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막을 읽는 그 장벽 베리어만 극복하면 훨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작품상을 거머쥐고 얘기를 했죠. 오픈마인드를 강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The Oscar goes to 봉준호 했을 때. 야,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이 이전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그 로컬 영화상일 뿐이야. 미국이란 한 나라의 영화상일 뿐이잖아. 그랬다가 사과하기도 했는데 마틴 스콜세지를 올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그렇죠. 것이라는 것을 영화학도 시절에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그 명심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마틴 스콜세지가 그 노장 감독이 울먹울먹하면서 또 이 톱으로 이 트로피를 5개로 잘라서 같이 노미네이트된 대단한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 근데 거기서 센스는 또 텍사스 전기톱이라고. 그러니까요. 굳이 미국의 B급 호러 영화를 딱 연상케 하는 아주 절묘한 워딩을 씁니다. 그 현장에 그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형, 쿠엔틴 타란티노 형이 와 있었잖아요. 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할리우드 키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테스 형, 그 형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어떤 형인가요? 이분이야말로 노장, 나훈아 씨. 정말 뭐 트롯계만이 아니라 그분의 노래는 트롯에서도 힘 있는 노래도 있고 감성적인 홍시 직접 작사 작곡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테스 형 같은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가사는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재밌게 원용을 했는데 노래는 굉장히 힘 있고 강한데 또 세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등등. 자 그런데 이 나훈아 씨의 이제 반세기의 그 가요 역사가 이제 포텐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 말도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패스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그냥 계속 드리블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잖아요.
소니. 션 황민. 우리의 소니. 근데 네. 이게 정말 패스할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패스할 곳이 없었어. 수비수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드리블하고 가다가 해야지 그랬는데 몇 초 뒤에 보니까 골문이 앞에 있어서 찾더니 들어갔다. 와, 바로 이 이게 원더골이잖아요. 파슈카시상을 탄 바로 지난해 12월의 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리전에서 70m 전력 질주했는데 6명을 제치고 가다 보니 아무도 없습디다 이 얘기였잖아요. 네네. 이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 받고 나서 I can humble today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펠레 그리고 이제 오래 타기한 마라도나 메시도 해도 되지 않나요? 현주하는 메시, 호날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유, 이게 네이마르는 안 됩니까? 네이마르는 아직 안 네이마르는 돼요. 아직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네, 네이마르 선수는 자제해야 된다고 하시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사실은 연미 누나도 올해 한 해 그 우울함을 잘 견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시켜준 의료진 덕분에도 있지만 K컬처 덕분에.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BBC랑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이죠? 했더니 노노 제가 제일 유명하지 않고요. BTS가 저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분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착하지 축구 잘하지 겸손하지 우리 소니 새해에도 기대할게요. 아니 글로벌 월드 스포츠 스타인데 저는 소니는 우리나라에서 라면 광고 하잖아요. 콘 광고도 했어요. 아이스크림 네, 광고. 라면 먹을 때마다 아우 저 손흥민이 먹는 라면 나도 먹는데. 누나가 얼마든지 먹어줄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새해 시작과 끝을 함께한 사이예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캠페인 배우 정광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해 바뀐 일상에 마음이 아파도 괜찮다고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나요?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에도 치료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초기에 전문가의